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 골목길에는 낡은 천막을 여러 겹 덧댄 허름한 포장마차가 외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만이 차가운 공기를 겨우 달래고 있었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남겨진 막대한 빚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티어내던 한민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오늘 맞선 약속 장소인 이곳에 도착했으며, 그녀가 입은 오래된 코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풍경이었지만 민서의 맑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편견이나 상대에 대한 불쾌함도 전혀 서려 있지 않았고, 오히려 매서운 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천막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포장마차 구석진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강진혁은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점퍼 차림으로 자신을 숨긴 채 오늘 나타날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냉소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JS그룹의 젊은 수장인 그는 자신의 배경과 재력만을 보고 달려드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극심한 환멸을 느끼던 중이었고, 이겨나온 자리였지만 일부러 가장 가난해 보이는 장소를 선택해 상대의 본성을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인데, 민서가 들어오는 순간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스치며 그녀의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분위기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한민서는 천막 안의 매캐한 연기와 좁은 의자에도 불구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은 채 진혁의 맞은편에 앉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하여 주변에 소음마저 잠재우는 힘이 있었고, 진혁이 일부러 준비한 미안하다는 변명조차 꺼내기 전에 먼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곳의 떡볶이 냄새가 정말 좋다며 배가 고팠는데 잘 되었다고 격식 없는 태도로 말을 이어갔고, 진혁은 그녀의 눈에서 가식이나 경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민서의 시선은 오로지 눈앞의 음식과 대화, 상대에게만 머물러 있었기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듯 했으나 민서가 먼저 자신의 직업인 건축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화려한 빌딩보다 사람들의 삶이 담긴 작은 공간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소신을 밝히며 진혁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진혁은 자신이 평소에 접하던 상류층의 허영 섞인 대화와는 차원이 다른 그녀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비록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놓인 소박한 안주들이었지만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보다도 풍성하고 진실하게 느껴져 그가 오랫동안 닫아 걸었던 마음의 밑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진혁은 민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포착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소매 끝이 살짝 해져 있거나 낡은 가방을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에서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엿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에서는 단 한 점의 비굴함이나 결핍에 대한 원망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를 배려하며 살갑게 말을 건네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진혁은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자신의 비뚤어진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존경심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느덧 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진혁은 일부러 지갑을 놓고 온 척하며 난처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이는 그가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었으며 대부분의 여자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겠지만 민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내어 음식값을 계산했다. 그녀는 오히려 진혁이 무안해하지 않도록 오늘 즐거운 대화를 나눈 값이라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고, 그 순간 진혁의 입가에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으며 그는 속으로 드디어 돈이 아닌
자신을 바라봐줄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과 함께 그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겨울 밤 공기마저 따스하게 느껴지는 기적을 맛보았다. 민서는 계산을 마친 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맛있는 것을 대접해달라는 예의 바른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평생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민서의 등장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삶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자신만의 은밀하고도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포장마차의 낡은 천막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성소와도 같이 변해 있었다. 진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하면서도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소박한 행복의 여운을 깨고 싶지 않아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으며,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한민서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설계하는 세상에 자신이 어떤 기초석이 되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밤이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이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뜨거운 열정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고,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골목길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로 변모할 것임을 예감하며 차가운 밤하늘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만난 남자가 왠지 모르게 잔상에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가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떤 권력자보다 깊고 단단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묘한 설렘과 함께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작은 위로를 얻었다. 그녀는 내일 다시 마주해야 할 가혹한 현실과 산더미처럼 쌓인 설계 도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서울의 차가운 겨울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겨지기 시작하며 긴 이야기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한민서의 삶은 언제나 투쟁의 연속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작은 우연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으나,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올곧은 성품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진혁 역시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차가운 금속과 콘크리트로 가득 찬 도시의 심장부에서 가장 인간적이고도 치열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며, 그 시발점이 된 낡은 포장마차의 주황색 불빛은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곧 전개될 수많은 갈등과 화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민서는 어젯밤 포장마차에서의 짧았던 만남을 가슴 한구석에 소중히 갈무리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JS건설의 설계 3팀 사무실로 출근하여 책상 위에 쌓인 도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깨워주었기에 한순간도 나태해질 틈이 없었다. 그녀가 속한 설계 3팀은 그룹 내에서도 가장 업무 강도가 높기로 악명이 자자했지만, 민서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유일한 통로라고 믿으며 묵묵히 버텼고, 동료들의 시기 섞인 시선 속에서도 오로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오늘 하루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차분하게 업무에 몰입했다.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요란하게 등장한 박상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자 부패한 권력의 상징으로 평소 자신에게 아부하지 않는 민서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는 오늘도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서가 밤새 공들여 작성한 기획안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주변 동료들은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채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박상무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들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은 물론이고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등 추악한 행태를 일삼아왔으며 민서의 강직한 성품이 자신의 비리를 언젠가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그녀를 어떻게든 팀에서 몰아내기 위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 시작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JS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강진혁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마주했던 한민서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고 있었고 그녀가 남긴 묘한 여운은 그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보다도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히고 있었기에 결국 그는 곁을 지키던 김비서에게 그녀의 신원과 현재 상황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사해보고 하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렸다. 진혁은 단순히 그녀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으며 만약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배경을 모르고 보여주었던 그 고결한 태도가 진심이었다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위험한 소유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비서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를 훑어보던 진혁의 입가에는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그룹 계열사인 JS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촉망받는 인재였으며 동시에 극심한 생활고와 상무라는 부패한 상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혁은 이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인 상황에 묘한 전율을 느끼며 그녀가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명령하여 JS건설에 대한 불시 보안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자신은 수행원 없이 평범한 직원의 차림으로 계열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그녀의 본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자 하는 그만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JS건설 설계 3팀 사무실은 본사에서 내려온 갑작스러운 보안 점검 소식에 발칵 뒤집혔고 박상무는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해댔지만 민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침착하게 자신의 서류와 도면들을 정리하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진혁은 복도 끝에서 익명의 점검관인 척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전문적인 손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아우라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일부러 민서의 자리 근처를 지나가며 실수인 척 서류 몇 장을 떨어뜨렸는데 민서는 바쁜 와중에도 짜증 섞인 기색 하나 없이 떨어진 종이를 주어 진혁에게 건네며 따뜻한 눈인사를 잊지 않았고 그 짧은 순간의 마주침은 진혁의 심장을 기분 좋게 요동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박상무가 민서에게 다가와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보안 코드가 유출되었다며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이는 박상무가 자신의 횡령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모함이었기에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으며 민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자신은 결백하다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박상무의 사주를 받은 몇몇 직원이 가짜 증거를 들이밀며 그녀를 코너로 몰아넣었다. 진혁은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며 박상무의 추악한 연극에 분노를 느꼈지만 지금 당장 나서기보다는 민서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지켜보기로 했으며 그녀의 눈 속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보며 그녀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민서는 박상무의 억지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유출되었다는 보안 코드의 접속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으며 그녀의 거침없는 태도에 당황한 박 상무는 목소리를 높이며 권위로 그녀를 누르려 했으나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감찰팀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내심 감탄하면서도 박 상무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영리하고도 강단 있는 대처에 속으로 박수를 보냈으며 이제는 자신이 개입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본사 차원의 정밀감사가 시작될 거심을 공표하도록 명령했고,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사 감사팀이 들이닥치자 기세등등하던 박 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으며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진혁의 지시를 받은 감사팀은 박 상무의 개인 컴퓨터와 비밀 장부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민서는 폭풍의 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감사팀의 질문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진혁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여자라는 사실에 더 큰 매력을 느꼈고, 그녀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품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기에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세상으로 정식으로 초대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점검이 일단락되고 사무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긴장감이 풀리며 몰려오는 공허함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살며시 내려놓았으며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아까 마주쳤던 점검관 복장의 진혁이 서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벼운 목목내를 건네며 돌아섰지만 민서는 그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젯밤 만났던 그 남자와 비슷한 편안한 느낌에 잠시 미소를 지었으며, 진혁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박상무를 비롯한 부패한 세력들을 뿌리 뽑고 민서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그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권력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일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진혁은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서가 설계한 이전 프로젝트 도면들을 다시 검토하며 그녀의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 철학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녀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이 그녀의 날개를 꺾지 못하도록 자신이 거대한 바람이 되어주겠다고 결심했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서는 비록 내일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자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며 다시 연필을 잡았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은 더욱 단단하게 엉키며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으니 이는 한낱 우연을 넘어선 필연의 시작이자 정의와 사랑이 승리하는 긴 여정의 서막이었다.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민서는 오늘 겪은 일들을 되짚어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나, 동시에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실감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며 밤늦게까지 설계 작업에 매진했고, 진혁은 집무실에서 그녀의 사무실 창가 불빛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채 멀리서 그녀의 밤을 지켜주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그녀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되었으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진실 공방과 권력 다툼 속에서 그녀를 어떻게 빛나게 할지 치밀한 전략을 세우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심장 소리를 느끼고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두 번째 장은 깊어가는 밤과 함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박상무는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도면 수정본을 민서의 컴퓨터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뒤 이를 전산상의 중대한 과실로 조작하여 그녀를
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으며 사무실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동료들은 박상무의 섯을 펄한 기세에 눌려 민서를 외면한 채 각자의 모니터만 응시하며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결백을 당당하게 주장하며 서버의 로그 기록을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박상무의 사주를 받은 전산팀 직원이 그녀의 접근 권한을 철저히 차단해버린 상태였기에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홀로 거대한 권력의 벽과 마주하는 참담한 심경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응책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때 사무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세련된 수트 차림의 강진혁이 본사에서 파견된 특별 전략이사라는 직함을 내걸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의 등장과 동시에 장내에는 묘한 압도감이 감돌았고 박상무는 뜻밖의 고위급 인사 방문에 당황하여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네려 했으나 진혁은 그의 시선을 차갑게 외면한 채 곧장 민서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멈춰섰다. 민서는 어제 커피를 건네주었던 점검관이 사실은 본사의 핵심 간부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이했으며 진혁은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듯이 아주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사무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진혁은 박상무의 반발을 무시하고 민서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오류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설계의 치명적인 결함까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안을 단 3일 안에 제출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으며 만약 성공한다면 모든 혐의를 벗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본사 직속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을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덧붙였다. 이는 민서에게 있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동시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기에 그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진혁의 확신에 찬 눈빛은 그녀에게 형언할 수 없는 묘한 신뢰감을 주었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비장한 각오로 그 제안을 수락하며 박상무의 안색을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화시켰다. 민서는 즉시 자신만의 비밀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밤을 새워가며 박상무가 조작한 데이터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뛰어난 건축학적 직관은 단순히 도면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박상무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둘씩 발견해내며 수사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진혁은 겉으로는 엄격한 감독관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서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적 자원과 내부 보안 데이터를 익명으로 전송해주며 그녀의 정보 수집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두 사람은 공식적인 접촉을 피하면서도 업무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며 서로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강한 연대감으로 승화되었다. 작업이 중반에 다다랐을 때 민서는 진혁이 건네준 자료들 덕분에 박상무가 협력업체와 결탁하여 부실 자재를 사용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단순히 개인의 방어 수단으로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건축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대중의 안전을 위해 폭로하기로 결심하며 더욱 정교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진혁은 퇴근 시간 이후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모니터와 씨름하는 민서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가진 순수한 열정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고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경영 철학이 그녀의 삶의 태도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으며 이제는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도면 위에 그려진 선 하나하나를 통해 서로의 영혼을 교감하며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간애와 깊은 자부심을 동시에 공유했다. 약속된 3일째 되는 날 아침, 민서는 충혈된 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한 기세로 완성된 기획안과 조사 보고서를 진혁에게 전달했으며 진혁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그녀가
이룩한 놀라운 성과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는 단순히 오류를 수정한 수준이 아니라 JS건설의 미래 전략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마스터 플랜이었기에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박상무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민서의 보고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으나 진혁은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차가운 어조로 박 상무에게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명령하며 그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고, 민서는 마침내 자신의 실력으로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밝은 빛 아래 서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모든 폭풍이 잦아든 후 진혁은 민서에게 다가가 고생 많았다는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치자 처음 만났던 포장마차에서의 그 아련한 기억이 떠올라 민서의 볼은 살짝 붉어졌고, 그녀는 진혁이 단순히 높은 상사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박상무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민서를 시기하는 상류층 여자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에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졌고, 진혁은 민서의 손을 짧게 잡으며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험난하겠지만 반드시 자신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눈빛으로 약속하며 다음 도전을 향한 비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상무가 끌려나간 뒤에도 민서는 한동안 자리에 서서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가라앉히지 못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를 배려하여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준 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그녀가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었고, 사무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존중과 경외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자신을 믿어준 진혁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가 건네준 물 한 모금에 담긴 무거운 신뢰의 무게를 느꼈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적인 포부를 가슴 깊이 새겼다. 진혁은 민서의 작업물 중 특히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공간 설계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 싶다는 민서의 오랜 꿈을 경청하며 자신의 경영 철학 또한 그녀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어느덧 업무적인 논의를 넘어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시간으로 흘러갔다. 그는 민서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적인 광채와 열정에 압도당하며 그녀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을 넘어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인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호 존중의 감정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며 더욱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그들의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한편 박상무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본사의 실세인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서와 진혁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는 민서가 과거에 겪었던 가족의 파산 이력을 들추어내어 그녀를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최 이사는 그룹 내에서 진혁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기에 박상무의 제안을 수락하며 민서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혁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막 승리에 기쁨을 맛본 민서와 진혁의 앞날에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었다. 민서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낡은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 겪었던 영화 같은 순간들을 기록하며 진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높은 지위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가파른 간극에 마음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고,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단련하여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밤늦도록 전공 서적을 뒤적였다. 그녀는 가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믿어왔지만 진역의 세계로 발을 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실력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짧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진역은 민서를 본사 기획조정실로 정식 발령냈다는 파격적인 인사공고를 발표했으며, 이는 그룹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평사원이 하루아침에 회장 직속 부서로 이동하는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시기와 질투 섞인 소문들이 복도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진역은 이러한 외부의 반응에 일절 개의치 않고 오직 민서의 실력만을 믿고 밀어붙이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지하고 짐을 챙겨 본사로 향했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상류층 사회와의 조우와 그 안에서 펼쳐질 치열한 심리전을 예고하며 본사의 높은 유리 건물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본사 기획조정실의 분위기는 이전 계열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정교했으며, 민서는 그곳에서 마주친 엘리트 사원들의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인 국제 디자인 공모전 준비에 전력을 다했고, 그녀는 진역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독보적인 재능을 알아본 선구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진역은 민서가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본사의 생리를 파악하고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흐뭇함을 느꼈고, 그녀의 업무, 스타일이 자신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창의성을 완벽하게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민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본사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예산 문제로 포기해야 했던 혁신적인 공법들을 도면에 녹여내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도시재생계획안은 기존의 획일적인 건축 양식을 뛰어넘어 예술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진화하고 있었으며, 이를 검토한 본사 임원진들조차 그녀의 천재적인 감각에 혀를 내두르며 비난의 목소리를 점차 낮추기 시작했다. 진역은 민서의 결과물을 볼 때마다 그녀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경탄했고, 그녀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생계형 직원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어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깨달으며 그녀를 향한 동지애와 연모의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업무적 동반자를 넘어선 영혼의 결합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민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뒤에서 그녀의 과거사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지라시를 유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진역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가난을 이용했다는 식의 저급한 소문이 사내 게시판을 장악하며 민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민서는 이러한 비겁한 공격에 눈물 짓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게시판에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올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혔으며, 가난은 죄가 아니며 자신의 실력은 도면으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하며 비난하던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진역은 그녀의 용기, 있는 대처에 감동하여 그녀를 위해 그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지시하며 그녀의 등 뒤에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다. 진역은 민서를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초대하여 잠시나마 소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곳에서 두 사람은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공유했고, 진역은 자신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차가운 권력 투쟁 속에서 외롭게 자라온 유년 시절을 고백하며 민서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었다. 민서는 화려한 배경 속에 감춰진 진역의 깊은 고독을 마주하며
그가 왜 포장마차의 소박한 온기에 그토록 감동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이 짧은 순간의 진심 어린 교감은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후 민서는 국제공모전의 최종 프리젠테이션 현장에 당당히 서게 되었고, 그녀의 진정성 넘치는 목소리와 혁신적인 디자인은 전 세계에서 모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결과는 예상대로 만장일치 우승이었고, 이는 민서 개인의 승리를 넘어 JS그룹이 추구하는 새로운 건축 철학의 승리로 기록되며, 그녀를 향한 모든 부정적인 여론을 단숨에 잠재우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다. 진혁은 박수갈채 속에서 단상 위의 민서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이룩한 성취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웠으며, 그는 이제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그녀를 자신의 소중한 연인이라고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찬란한 영광의 빛만이 가득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승의 기쁨도 잠시, 진혁의 고모이자 그룹의 실권자 중 한 명인 강 여사가 민서의 존재를 알게 되며 새로운 갈등의 국면이 시작되었고, 강 여사는 정략 결혼을 통해 그룹의 세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근본도 모르는 민서가 진혁의 곁에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으며, 그녀는 민서를 따로 불러내어 막대한 금액의 수표를 내밀며 진혁을 떠나라고 종용하는 진부한 악행을 저질렀다. 민서는 수표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진혁 곁에 있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강 여사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강단에 당황하며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파멸시키겠다고 선언하며 도끼를 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는 강 여사와의 만남 이후 다시금 찾아올 시련을 예감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진혁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한 채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처럼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어 그 어떤 외압에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업무에 매진했다. 진혁은 민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성숙한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그는 뒤에서 몰래 강 여사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치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며 더욱 깊어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폭풍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민서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박상무와 강 여사가 은밀하게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진혁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추악한 결탁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고 이를 진혁을 돕기 위한 결정적인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진혁과 그룹의 운명을 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사냥꾼의 그것처럼 변하여 배신자들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으며,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도 그녀의 불타오르는 의지를 꺾지는 못했고, 그렇게 이야기는 새로운 폭발적인 갈등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민서가 수집한 정보들은 진혁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그녀의 영리함과 충성심에 다시 한번 경탄하며 이제는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고, 그는 조용히 변호인단과 감사팀을 소집하여 강 여사와 박상무 일당의 목을 죄기 위한 최후의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복도 끝에서 만나 짧지만 강렬한 포옹을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통해 결연한 의지를 공유했으며, 민서는 진혁에게 자신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당신 곁을 지겠다고 약속했고, 진혁 또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 곧 모든 시련이 끝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확신하며 함께 승리의 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차가운 새벽 공기는 두 사람의 뜨거운 열정으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금빛 장식과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이 뿜어내는 눈부신 조명 아래 서울의 최상류층만이 모인다는 자선가라 파티장은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은 이곳에 격조를 한층 높여주는 듯했으나, 그 기저에는 서로의 재력과 인맥을 탐색하는 차가운 시선들이 가득 뒤엉켜 있었고, 한민서는 서윤의 계략 섞인 초대장을 받고 이 낯선 공간에 발을 들였지만 결코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행사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으며, 그녀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선택하여 인위적인 화려함보다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보여주었다. 강진혁의 정혼자 후보로 거론되던 태성그룹의 외동딸 서윤은 민서가 등장하자마자 주변의 사교계 명사들을 대동하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시돋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민서의 출신 성분과 가난했던 과거사를 언급하며 장래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지난번 포장마차에서의 만남을 저급한 취미로 비하하며 민서가 진혁의 재력을 누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려 했고, 주변의 부유한 여인들은 서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부채 뒤로 비웃음을 흘리는 등 민서를 한낱 천박한 유혹녀로 낙인 찍기 위한 비열한 심리전을 노골적으로 전개하며 민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이러한 노골적인 모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서윤의 눈을 응시하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건축가로서 자신이 가진 철학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의 견고함에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서윤의 천박한 공격을 우아하게 받아넘겼으며, 그녀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함의 근간이 되는 도시의 인프라와 공간의 미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자신을 무시하던 명사들이 오히려 자신의 무식함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고, 민서의 논리 정연하고 품격 있는 반박은 서윤의 얼굴을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이며 파티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민서의 강한 저항에 당황하며 화제를 돌려 민서의 부모님이 겪었던 파산 사실을 들추어내어 그녀를 도덕적으로 공격하려 했으나, 민서는 오히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일 뿐이며 자신은 그 고통을 통해 사람에 대한 진정한 예의와 공간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당당하게 밝히며 서윤의 얄팍한 가치관을 비웃었고, 그녀의 진정성 어린 목소리는 주변에 있던 원로 기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민서가 가진 내면의 강인함과 지적인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서윤의 유치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고, 민서는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 이 세속적인 공간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며 서윤의 입지를 급격히 좁혀나가는 기염을 토했다. 먼 발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강진혁은 민서가 보여주는 놀라운 담대함과 지혜로운 대처에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자부심과 뜨거운 애정을 느꼈으며, 그는 서윤과 그 일당들이 민서에게 가한 정신적 폭력에 분노했지만 민서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과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잠시 지켜보았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녀의 위상을 확고히 해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고,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민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연인임을 만천하에 공표했고, 그의 등장과 선언은 파티장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정적 속에 빠뜨리며 서윤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자를 모욕하는 것은 곧 JS그룹과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했고, 그는
민서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과 고결한 성품이 JS그룹의 미래를 이끌 핵심 자산임을 강조하며 그녀를 깎아내리려던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으며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파티장 중앙무대로 올라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사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서가 설계한 새로운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임을 선포했고 진혁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 아래 민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하며 상류층 사회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존중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민서는 진혁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자신의 기획안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편견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으며 서윤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행사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서는 그녀의 뒷모습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일과 사랑에 집중하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고 진혁은 그런 민서를 바라보며 그녀가 단순히 돈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이 화려하고 차가운 사교계의 한복판에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꽃피우며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이겨낼 강력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한적한 발코니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짧은 휴식을 취했고 민서는 오늘 진혁이 보여준 믿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자신도 그의 명예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진혁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은 이미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이기에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었고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교감은 차가운 밤 공기마저 따뜻하게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하며 서로의 운명을 더욱 깊게 얽어매었으며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우로서의 유대감까지 갖추게 되어 앞으로 전개될 복잡한 권력 투쟁과 음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대로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박상무와 결탁하여 민서의 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 시작했고 그들은 민서의 도면이 해외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가짜 증거를 조작하여 언론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추악한 복수국의 서막을 열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둠의 세력의 움직임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는 민서와 진혁의 앞날에 거대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고 이야기는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정보전과 진실 공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시청자들을 안내하며 극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민서는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느꼈던 그 기묘한 승리감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기에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이 설계한 도면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허점을 찾기 위해 밤을 지새웠으며 그녀의 예민한 직감은 무언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몰아붙이며 완벽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진혁 또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서윤과 박, 상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민서에게 닥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은 진정한 사랑이 시련을 통해 어떻게 더 견고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사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 다음날 아침 민서는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들을 느꼈고 이미 서윤이 사주한 악의적인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며 그녀를 표절 작가로 몰아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전문성과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비열한 공격이었기에 민서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으나 이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들을 챙겨 당당하게 회의실로 향했고 진혁 또한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천명하며 그룹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진실 규명 작업을 지시했고, 이제 진실과 거짓 사이에 마지막 끝장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폭발적인 긴장감 속에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민서는 회의실에 모인 임원진들 앞에서 자신의 설계 과정이 담긴 스케치 한 장부터 최종 도면까지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표절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고,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의구심을 품었던 임원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 시작했으나, 서윤 일당이 매수한 가짜 목격자와 조작된 이메일 증거들이 연이어 제시되자 상황은 다시 민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고, 진혁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미리 확보해 두었던 서윤과 박상무의 공모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세를 역전시켰고, 이 극적인 반전은 회의실 안을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채우며 악의적인 음모를 꾸민 자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윤은 자신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법의 심판과 사회적 매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녀의 오만함과 시기심이 불러온 파멸은 상류층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서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혁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를 보상받았고, 진혁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가혹한 시련을 통과하며 다이아몬드처럼 더욱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하며 이야기의 절정을 향해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었다.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자 민서는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룹의 랜드마크가 될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건축가로서 자리를 굳혔고, 그녀의 성공은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오로지 실력과 인격으로 승부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였기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좌하며 그룹의 경영 방식을 인간 중심의 가치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하여 JS그룹을 사회적 존경을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두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와 사랑,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삶을 만끽하며 독자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며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내려갔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배신이 낳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암시하며 다음 장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는데, 민서의 과거 파산에 얽힌 또 다른 배후, 인물이 등장할 조짐을 보이며 이야기의 스케일을 더욱 확장시켰고, 진혁과 민서가 이룩한 평화가 어쩌면 폭풍 전야의 정적일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조성하여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끊임없이 몰아치는 사건 사고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는 극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며 정통 멜로드라마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이제 그들은 더 큰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고 어둠이 내린 도심의 야경 속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디며 다음 챕터로 향하는 장엄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다. 민서는 퇴근길에 문득 처음 진혁을 만났던 그 낡은 포장마차 거리를 다시 찾았고, 그곳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할머니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마주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겼으며, 진혁 또한 예고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와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소박한 만찬을 즐기며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이곳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두 사람의 소박한 뒷모습은 진정한 행복이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으며, 이 따뜻한 풍경은 곧 닥쳐올 거친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임을 예감케 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서윤은 강남의 은밀한 회원제바 지하 깊숙한 곳에서 파면된 후 분노에 찬 박상무를 은밀하게 불러내어 잔인한 복수극을 모의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더욱 섬뜩하게 빛나며 민서를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룹의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울 것을 제안했으며, 박상무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처지였기에 그녀가 내미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복직 보장을 덥석 받아물고 민서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기밀 서류를 외부로 전송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치밀한 조작을 시작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박상무는 과거 자신이 관리하던 보안실의 후배를 거액의 수표로 매수하여 한민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하게 했고,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공법이 담긴 설계 도면과 원가 산출 내역서를 해외 경쟁업체에 메일로 발송한 흔적을 완벽하게 가공하여 남겨두었으며, 이들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발송 시간을 조작하고 우회 서버를 사용하는 등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정교한 함정을 구축하여 민서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본사의 보안팀에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본사 보안팀 요원들이 민서의 사무실로 들이닥쳐 그녀의 컴퓨터 본체와 각종 서류 뭉치를 압수하기 시작하자 평소 평온했던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의 도가니로 변해버렸고, 동료 직원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공모전 우승으로 찬사를 받던 민서가 하루아침에 국가적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광경을 목격하며 수군거렸으며, 보안팀장은 민서에게 기술 유출 혐의로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함께 법무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임을 통보했고, 민서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공격에 잠시 창백해졌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깨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진혁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강여사와 서윤이 있음을 직감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들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비서실에 명하여 보안팀의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서에게 접근하는 모든 인원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했으며, 그는 민서가 겪고 있을 심리적 압박감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지만 그녀의 강인함을 믿고 이번 기회에 그룹 내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자신만의 은밀하고도 거대한 반격 카드를 조용히 꺼내들어 바둑판에 말들을 신중하게 옮기기 시작했다. 민서는 취조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반복되는 보안팀의 추궁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진술했고, 그녀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정 시간대의 로그 기록과 사무실 복도의 폐쇄회로 영상을 대조해 볼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반박은 보안 팀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이미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녀의 진술은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 뿐이었고, 민서는 이 싸움이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거대한 전쟁임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진혁의 존재를 떠올리며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언론에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JS그룹의 촉망받는 여성 건축가가 돈에 눈이 멀어 국가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식의 보도는 민서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이는 서윤이 미리 매수한 언론사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된 독설이었으며, 민서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숨가쁜 압박을 가해왔고, 민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절망적인 고립감 속에서도 오로지 진혁이 보내준 짧은 메시지 하나에 의지하며 창밖의 어둠을 견뎌냈고, 그녀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욱 날카롭고 투명하게 빛나며 진실을 밝힐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야의 정적을 깨고 진혁은 민서가 구금된 보안시설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그녀와 짧은 만남을 가졌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을 통해 전달되는 믿음과 사랑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어 민서의 지친 영혼을 치유해 주었고, 진혁은 민서에게 이미 박상무의 배우 세력을 추적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으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남겼으며, 민서는 그의 품 안에서 짧은 안식을 취하며 자신이 받은 고통을 반드시 저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했고, 이들의 은밀한 연합은 이제 적들의 목전까지 다가온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조용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진혁은 비서실을 통해 박상무가 매수한 보안팀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며, 그가 해외 도박 사이트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빌미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진혁의 치밀한 심리전에 말려든 직원은 결국 서윤과 박상무의 지시로 민서의 컴퓨터에 접속했다는 자백과 함께 당시 상황이 녹화된 은밀한 영상을 진혁에게 넘겨주었으며, 이는 모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건이었으나 진혁은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적들이 가장 자만할 때 터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시간을 계산하며, 민서에게는 보안팀 내부에 협력자가 있음을 암시하여 그녀가 끝까지 연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판을 키워나갔다. 민서는 진혁의 조언에 따라 보안팀 조사에서 일부러 심리적으로 무너진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서윤은 승리를 확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민서의 해고와 함께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진혁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경영권을 흔들려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으며, 강 여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 진혁을 압박하며 민서를 제물로 바쳐 그룹의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혁을 사면 초가로 몰아넣으려 했으나, 이 모든 움직임은 이미 진혁이 설계한 거대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였음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질주하고 있었다. 민서는 좁은 취조실 창가에 비치는 한 줄기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설계했던 그 수많은 공간들이 결국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고, 비록 지금은 차가운 벽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진심이 담긴 도면들이 결코 배신의 도구로 쓰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내어 반격을 준비했으며,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사회의 진행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며 적들이 내뱉을 가시돋친 말들에 대응할 논리적 방패를 견고하게 다듬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가난한 시절 포장마차에서 느꼈던 그 소박한 정의감이 다시금 불타오르며 거대한 악의 무리를 섬멸하기 위한 용기의 불꽃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며 운명의 그날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이사회 당일 아침, 민서는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보안 요원들에 이끌려 회의장에 들어섰고, 그곳에는 오만한 표정의 강 여사와 승리감에 도취된 서윤이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민서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사들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서윤은 미리 준비한 조작된 증거물들을 화면에 띄우며 민서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목소리를 높여 성토하기 시작했으나, 진혁은 담담한 표정으로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서윤의 연극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았고, 민서는 단상 앞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제 곧 시작될 진실의 함성을 터뜨리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서윤의 발언이 끝나자 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내의 시선을 한데 모았으며, 그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모두 조작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자료가 방금 전 도착했다고 선언하며 회의실 전체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그는 민서가 범인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계략에 빠진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확보한 보안팀 직원의 자백 영상과 박상무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대형 화면에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영상 속에서 박, 상무와 서윤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자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떨며 자신의 파멸을 직감하고 절규하며 자리에서 무너지듯 쓰러지고 말았다.
민서는 화면 속에 비치는 진실의 증거들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오히려 더욱 당당한 기세로 고개를 들어 자신을 비난하던 이사들을 향해 차가운 일침을 가했으며, 그녀는 진정한 경영의 가치는 실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비겁한 음모와 모략이 있지 않다고 일갈하며 자신의 결백을 만천하에 공표했고, 진혁은 민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났음을 선언했고, 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으며, 검찰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쳐 서윤과 박상무 그리고 연루된 임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자 회의실에는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장엄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윤은 연행되면서도 민서를 향해 저주 섞인 비명을 질렀으나 민서는 그 비루한 외침을 조용히 무시하며 진혁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두 사람이 걷는 복도에는 승자의 찬란한 광채가 쏟아졌으며 진혁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다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이제는 당신의 꿈을 더 크게 펼칠 때라고 격려해 주었고, 민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준 진혁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느끼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밝게 웃어 보였으며, 이들의 완벽한 승리는 그룹 내의 부패한 세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가혹한 불길 속에서 재련되어 더욱 강인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민서는 그룹 내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으며 최연소 기술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그녀가 추진하던 신도시 프로젝트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적인 사업으로 격상되어 그녀의 천재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진혁은 민서의 자문 아래 그룹의 투명 경영 시스템을 완성하여 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자신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다졌고, 두 사람은 이제 명실상부한 JS그룹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워 커플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선 사업을 전개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중심지인 테헤란로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JS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 안은 이른 아침부터 숨막히는 침묵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욕망과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심의 풍경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낮게 가라앉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만을 내비치고 있었기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오늘이 그룹의 역사를 바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고, 각자의 패를 숨긴 채 상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정적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민서는 차갑고 견고한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쌍의 날카로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우아했으며 짙은 감색 정장은 그녀의 지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는 순간까지도 시종일관 평정심을 잃지 않은 채 눈앞에 놓인 두꺼운 자료 뭉치를 응시하며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해온 치밀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함께 악의 세력을 향한 차가운 경고의 메시지가 서려 있었으며,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던 박상무는 오늘이 민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한 이사들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고, 서윤 또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화려한 명품 드레스 자태를 뽐내며 민서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으며, 그녀는 이미 민서가 기술 유출의 주범이라는 조작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다가올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마친 사냥꾼처럼
잔인한 본성을 숨기지 않았고 이들의 오만한 태도는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탁하게 만들며 정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 했으며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의 어리석은 확신은 이 거대한 연극의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이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박상무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한민서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장내의 분위기를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위조된 이메일 기록과 조작된 서버 접속, 로그를 증거로 제시하며 민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가장한 가식적인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사들은 그의 정교한 연출에 술렁이며 민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서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진혁의 등장을 기다렸고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박상무를 당황하게 만들며 회의실에 묘한 위압감을 조성했다. 민서는 박상무의 발언이 끝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하며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고 그녀는 박상무가 제시한 증거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며 장내의 의구심을 자극했으며 특히 해당 기밀 자료가 전송되었다는 시간대에 자신이 본사 보안팀과 함께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여 박상무의 시나리오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고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은 비난으로 가득 찼던 회의실 분위기를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이사들은 민서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의 무게에 압도당해 서로의 눈치를 보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박상무의 얼굴에는 당혹감, 어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강진혁이 보좌관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고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중앙 상석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 모든 이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으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신분인 JS그룹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총수임을 선포하며 장내를 거대한 충격과 정적 속에 빠뜨렸고 박상무와 서유는 그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은 도박을 해왔는지 깨닫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파멸의 공포를 직감하는 참담한 광경을 연출했으며 진혁의 차가운 미소는 그들에게 내려질 가장 가혹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 진혁은 상석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박상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직접 확보한 보안실에 숨겨진 폐쇄회로 영상과 박상무가 서윤과 결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도록 명령했고 영상 속에는 박상무가 민서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기 위해 부하 직원을 매수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의 비열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회의실 안은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진혁은 단호한 어조로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룹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천명하며 연루된 모든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형사 고발을 지시하며 정의의 철퇴를 내리쳤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피어오르던 추악한 연기는 진실의 바람 앞에 흩어졌다. 서유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법의 그물망은 그녀의 숨통을 단단히 죄고 있었고 진혁은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성그룹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잔인하면서도 명쾌한 보복을 감행했으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가식적인 눈물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그녀의 오만함에 치를 떨던 이사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았으며 민서는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연민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에 대한 깊은 허탈감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고 화려했던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갔다. 모든 소란이 일단락된 후
진혁은 이사들 앞에서 한민서가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자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녀를 기술총괄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시키는 안건을 즉석에서 통과시켰고, 그녀의 천재적인 설계 능력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결한 도덕성이야말로 JS그룹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경영 철학임을 역설했으며, 이사들은 이제야 비로소 민서의 진가를 인정하며 기립박수로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고, 민서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자신을 믿어준 진혁에게 눈빛으로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제 더 이상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아름다운 건축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 검찰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쳐 박상무와 그의 수하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룹 내에서 암처럼 기생하던 부패한 세력들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진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을 선포하며 그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했으며, 민서는 이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진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직원들에게 큰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JS그룹은 비로소 과거의 구습을 벗어던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다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고, 정의의 시련은 모두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자신들이 한때 권력의 향방에 따라 민서를 모함하는데 동조했거나 침묵했던 비겁한 과거를 떠올리며 깊은 수치심을 느꼈고, 진혁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실력과 공정함만이 평가의 척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며, 그는 민서가 제안한 친환경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이사들은 그녀의 천재적인 디자인과 비전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녀의 리더십 아래 뭉칠 것을 결의했으며, 민서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따뜻한 포용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증명해 보였고, 회의실에 차가웠던 공기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뜨거운 열기로 서서히 바뀌어가며 희망찬 미래를 예고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그룹 홍보실은 그동안의 오해를 해명하고 박상무 일당의 비리를 고발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언론들은 앞다투어 민서의 명예회복과 그녀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난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그녀를 이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이자 정의의 아이콘으로 추앙하며 찬사를 보냈으며, 민서의 부모님이 겪었던 파산 역시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한 시련으로 미화되어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진혁은 민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의 이름을 딴 건축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연행되던 박상무는 복도에서 마주친 민서에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민서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당신이 파괴하려 했던 것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담긴 건축의 본질이었다고 차갑게 일갈했으며, 그녀는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그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천명했고,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으며 악의 잔재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며, 진혁은 민서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로운 기운에 다시 한번 매료되어 그녀를 향한 자신의 선택이 생애 가장 고귀한 결정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고, 둘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다. 폭풍 같은 일정이 지나고 진혁은 민서를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만의 비밀 휴식 공간으로 안내했으며, 그곳은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장소였고,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소회를 나눴으며, 민서는 진혁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이 결국 당신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며 수줍게 고백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부터 펼쳐질 당신의 꿈을 위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며,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교감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가득 찬 빌딩 숲을 인간미 넘치는 온기로 가득 채우며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미래를 향한 찬란한 서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으며, 어둠이 내린 도시는 축복의 불빛을 반짝였다. 민서는 진혁의 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다음 단계인 글로벌 건축 엑스포 준비를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으며,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했고, 진혁은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밤늦도록 도면을 펼쳐놓고 토론하며 업무적인 파트너로서의 완벽한 호흡을 과시했고, 이러한 그들의 열정은 주변 직원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룹 전체에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JS그룹은 이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다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민서의 천재성이 빛나고 있었다. 한편 태성그룹의 서 회장은 자신의 딸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악행과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막대한 타격에 분노하며 서윤을 해외 지사로 유배 보내듯 추방해버렸고, 그는 진혁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주의 뜻을 전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진혁은 비즈니스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태성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는 단호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재계의 질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원칙에 의해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민서는 이러한 진혁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자신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후배 건축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채찍질했고, 그녀의 이름은 곧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민서와 진혁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고, 민서는 현장 소장들과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영리함을 보여주었으며, 진혁은 현장을 누비는 민서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연정만큼이나 깊어지는 것을 느꼈고, 두 사람은 흙먼지 날리는 현장 식당에서 소박한 점심을 같이 나누며 처음 만났던 포장마차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 지었으며, 이러한 소탈하고 진정성 있는 행보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업 문화를 인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그룹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들은 현장의 영웅으로 칭송받기 시작했다. 지가 사회 곳곳에서는 민서의 성공을 시기하던 목소리 대신 그녀의 노력과 재능을 본받으려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그녀는 대학 강연 요청이 쇄도하는 등 유명 인사로서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지만 결코 거만해지지 않고 자신의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녀는 강연료 전액을 가난한 건축학도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고, 진혁은 그런 민서의 활동을 묵묵히 후원하며 그녀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주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었고,
세상은 그들의 진정성 어린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희망을 품었다. 마침내 민서가 설계한 최초의 도시 재생 랜드마크인 JS 숲의 정원이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곳은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숲과 주거 공간이 완벽하게 결합된 혁신적인 건축물로 전 세계 건축계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고, 준공식 현장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해외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민서의 천재성을 확인했으며, 그녀는 단상에 올라 이 건물은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휴식이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정의하며 감동적인 연설을 남겼고, 진혁은 관객석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성취를 축하해 주었으며,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눈물은 찬란한 환희의 빛으로 승화되어 그들의 가슴, 속을 가득 채우며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축제의 분위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민서는 준공식 이후 조용히 옥상 정원에 올라가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길을 되짚어 보았고,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의지와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진혁의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며, 그녀는 이제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가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간의 마술사로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진혁은 그녀의 뒤로 다가와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들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걷자고 속삭였으며, 두 사람의 실루엣은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모든 갈등이 해결된 평화로운 결말을 예고했고, 자연의 숨결은 그들을 감싸 안았다. 이제 그룹 내의 모든 적대 세력은 제거되었고, 민서와 진혁 앞에는 꽃길만 펼쳐진 것처럼 보였지만, 진혁은 그룹의 장기적인 안정과 민서의 완벽한 신분 보장을 위해 한 가지 더 중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넘어선 영원한 삶의 동반자로서의 공식적인 선포였고,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진심이 담긴 보석보다 더 값진 특별한 선물을 건네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으며, 민서는 그의 진정성 넘치는 제안의 미소로 화답하며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인 결혼과 그 이후에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으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며, 장엄한 이사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남기며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두 사람이 걸어나가는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직원들은 이제 경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리더의 탄생을 축복했고, 민서는 그들의 시선에 일일이 눈을 맞추며 겸손한 태도로 화답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얻은 권력이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고, 진혁 또한 그녀의 이런 고결한 마음씨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시금 되새기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들의 발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중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으며, 이들의 승리는 단순히 한 여자의 성공을 넘어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고, 세상은 이제 그들이 그려낼 따뜻하고 정의로운 미래의 지도에 주목하며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상무와 서윤에게 내려진 준엄한 실형 선고는 그동안 JS 그룹을 갉아먹던 부패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정의의 종소리와도 같았으며, 재판장은 이들의 죄질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탐한 것을 넘어 국가 핵심 기술의 근간을 흔들고 무고한 인재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끌려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은 한때의 오만함이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 위에 쌓인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종말이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는 악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공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기록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다. 한민서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설계, 도면 몇 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과 건축가로서의 숭고한 양심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으며, 이제는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아닌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변화된 태도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간을 짓겠다는 초심을 다시금 되새겼고, 그녀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상처들은 이제 승리의 훈장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평온한 오후를 만끽했다. 강진혁은 그룹의 총수로서 대대적인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며 이제 JS그룹은 오직 실력과 도덕성만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선포했고, 그는 민서가 제안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을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시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배경이나 재력을 보고 접근하는 가식적인 인간들로부터 자유로워져 민서라는 단 하나의 진실한 영혼과 함께 걸어갈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며 가슴 벅찬 설렘과 함께 새로운 경영의 장을 힘차게 열어젖혔다. 민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성공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부모님의 오랜 빚을 청산하고 그들에게 따뜻하고 아늑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녀는 돈의 액수보다 자신이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한 건축가로서 다시 섰다는 사실에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효도란 물질이 아닌 자식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삶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민서의 효심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그녀의 인격적인 완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그녀의 집 안에는 오랫동안 잊혔던 웃음꽃이 다시금 활짝 피어나며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다. 국제건축 엑스포에서 대상을 차지한 JS 숲의 정원은 전 세계 건축가들에게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민서는 시상대 위에서 자신의 공로를 모든 팀원과 자신을 믿어준 진혁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여주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그녀는 수상 소감을 통해 건축은 차가운 콘크리트를 쌓는 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하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세계적인 건축 잡지들은 그녀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며 그녀의 천재성과 고결한 인품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민서의 이름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가 되어 대한민국 건축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빛나는 성취를 기록했다. 어느덧 겨울이 다시 찾아와 도심의 거리에는 찬바람이 몰아쳤지만 민서와 진혁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 차 있었고, 진혁은 민서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낡은 변두리 골목의 포장마차를 다시 예약했으며,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이곳이야말로 자신들의 사랑이 시작된 성소이자 돈이 아닌 사람을 보게 해준 소중한 장소라고 믿었기에 가장 소박한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렸고, 민서 또한 화려한 드레스 대신 처음 그날 입었던 그 코트를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골목길을 걸어갔으며, 두 사람의 재회는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깊은 신뢰와 애정의 공기 속에서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순간을 연출했다.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녀는 이제 유명인사가 된 두 사람을 보며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며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었으며, 민서와 진혁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마시며 그동안의 시련과 승리의 기억들을 소중하게 추억했고, 진혁은 민서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건축이자 가장 견고한 설계였다고 고백하며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했으며, 민서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 또한 그의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차가운 천막안은 두 사람의 사랑의 미로로 가득 차올랐다. 진혁은 품 안에서 작고 소박한 반지 상자를 꺼내 민서에게 내밀었으며, 그 반지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민서가 직접 설계한 건물의 문양을 본뜬 독특하고 정교한 디자인의 은반지였고, 그는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가치와 약속이라며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으며, 민서는 그의 진심이 담긴 선물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수천억 원의 계약서보다 훨씬 무겁고 소중한 사랑의 서약을 이 작은 포장마차의 등불 아래서 맺으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연인으로 거듭났으며, 이들의 약속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다가올 수많은 날의 축복을 미리 예견하는 듯했다. 청혼 직후 두 사람은 포장마차를 나와 눈이 내리기 시작한 도심의 거리를 정답게 걸으며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의 세상을 함께 그려나갔고, 민서는 더 많은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진혁은 그녀의 그 선한 의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두 사람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새겨지며 그들이 걸어온 정의로운 길과 앞으로 걸어갈 사랑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그들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녹여버릴 수 있는 강력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기에 세상은 이제 그들이 그려낼 따뜻하고 공정한 미래를 향해 찬란한 희망의 빛을 쏟아냈다. JS그룹의 사내 게시판에는 민서와 진혁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축하의 메시지가 수천 건이나 올라오며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직원들은 단순히 총수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돈이 아닌 진심을 선택한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랑에 깊은 경외심을 표했으며, 이는 그룹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간 존중의 기업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민서는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한번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대중들에게 진정한 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이며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민서가 직접 설계한 JS 숲의 정원 야외 광장에서 소수의 지인과 가족들만을 모시고 소박하게 치러졌으며, 신부 입장을 하는 민서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고결하고 아름다웠고, 진혁은 그녀를 맞이하며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주례를 맡은 원로 건축가는 두 사람의 결합이 단순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 정의와 사랑이 결합한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축복했고, 하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으며,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눈송이가 흩날리며 이들의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더욱 신비롭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완성해 주어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념했고, 그들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며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서는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의 꿈을 경청하며 그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설계를 즉석에서 약속하는 등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었고, 진혁은 그런 민서의 곁에서 묵묵히 보조하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낮은 곳으로 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이러한 이들의 행보는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돈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과거의 악습을 타파하고 진정성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새로운 부부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귀감이 되어 빛났다. 세월이 흘러 민서와 진혁은 JS그룹을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민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설적인 건축가로 우뚝 섰으며,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고, 진혁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경영인으로 존경받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고결한 성품과 정의로운 의지를 이어받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되었고, 이들의 가문은 이제 부의 세습이 아닌 가치와 정신의 전수를 실천하는 명문가로서 그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게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그 낡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되는데,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민서와 진혁이 지그시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소박한 안주와 함께 잔을 부딪히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변치 않는 진심과 사랑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그들의 주름진 손 위에 놓인 은반지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이들의 평화로운 순간을 방해하지 못한 채 축복의 배경음악처럼 은은하게 깔렸고, 두 사람의 온화한 미소는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며 영원한 행복의 종착지에 다다랐음을 상징했다. 민서는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설계했던 그 어떤 화려한 천장보다 이 광활한 우주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속삭였고, 진혁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그 우주의 중심에는 항상 당신이라는 태양이 있었기에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다정하게 화답하며 그녀를 더 깊게 품에 안았으며, 두 사람의 실루엣은 포장마차의 희미한 주황색, 불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성화처럼 경건하고도 아름답게 완성되었고, 이야기는 이제 모든 갈등과 시련을 극복한 주인공들의 완벽한 평화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독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진한 감동의 향기와 올바른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기며 찬란하게 마무리되었다.